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경어선의 현대적 의미 다시 하겠습니다. 경어가 이룩한 중생제도의 활동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이게는 아이고 미치겠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쓴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미쳤나 봐. 전통적 최상승선을 일반에 시도했다는 얘기요. 널리 세간에 중흥시켰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뭔 소리야 이게? 전통적 최상승선은 뭐예요? 전통적 최상승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어? 조사선이라고지 뭐라 그래요? 조사선. 그러니까 조사들만이 할 수 있는 선이란 말이죠. 근데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조사들만이 해가지고 우리는 감히 일반인은 접근도 못하더라. 그래 안 그래? 그거를 경어선사가 뭘로 끌어내려요? 뭘로 끌어내려요? 가나선 중심의 뭘로? 생활선으로 끌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에 보급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조사선은 뭘로 해요? 조사선은 1700공안이 있죠. 그죠? 1701개의 공안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선은 이제 가나선이 이제 오면서 대중의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선이 뭐로? 가나선은 화두. 화두가 근데 우리 몇 개예요? 보통. 화두는 이제 통나라 때 대종고서부터 가나선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생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어선사가 뭘로 끌어내리려고 이 조사선을 가나선의 생활선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요, 그래요. 생활선으로 끌어내리면서 이 우리의 화두가 이제 생활화가 되면서 생활 속에서 화두를 잡자 해서 이제 경어선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가나선의 생활화. 그러니까 한국 우리 전통 불교는 가나선이더라 이런 얘기죠. 조사선이 아니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들어있더라. 최상승선이라 해서 역대 조사들만 하고 일반에게는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선이 아니고 무슨 선? 일반의 세간에다가 가나선을 해갖고 그 우리가 생활선으로서 그 화두를 받아들이고. 근데 생활선이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거는 100%예요. 100%. 근데 화두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게 제일 뭐야?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음 말할 게 없더라고. 왜냐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되라라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도 화두를 잡을 수 있고, 산보를 하면서도 잡을 수 있고, 앉아서도 잡을 수 있고, 누워서도 잡을 수 있어? 누워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와선으로 가면은 잠선으로 갈 경우가 많으니까. 와선을 하다가 잠선으로 가면 안 되죠. 그것을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영역이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생활선으로. 그래서 종래의 산사 중심의 조사선 일변도가 가나선으로 되는 거죠. 가나선은 일반 대중을 위한 생활참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활선.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런 생활에서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멍청할 수 있겠지만 나는 동대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참 어리석죠? 동대를 처음 들어가서 그 학교에 건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팔정도라고 동대에 있거든요. 그 주변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개당 나무 한 개당 바위 하나, 나무 한 개당 바위 하나, 나무 한 개당 바위 하나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가다가 좀 시간이 되면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좌선을 하고 참선을 잠깐 하고 갈 수 있는 그 꿈이죠. 뭐. 그림 같은 꿈이죠.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거를
동국대 총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근데 내가 우리 교수한테는 잠깐 얘기를 했어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 더군다나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불교 학교가 가나선을 하는 불교 학교가 이 동네밖에 없는데 그 올라오는 길목이나 이런 데다가 촥 나무 하나 돌 하나 나무 하나 반석 하나 나무 하나 반석 하나를 심어서 언제나 올라가서 참선을 하고 많은 대중들이 참선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풍토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집을 이 집이에요. 이 집을 사서 이 전체를 선방을 만드는데 그렇게 칸칸이 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바위하고 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굴 하나를 파서 개인이 굴 하나를 파서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런 참선방을 만들어 보려고 사실은 이 집을 샀었는데 호구지책으로 그냥 학원을 하게 됐죠. 이 집이 학원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어떡하나. 그래서 참선방 하려고 산 집이 학원으로 돌변하면서 학원을 1, 2, 3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그 꿈은 잃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경어선센터가 만들어진다, 경어박물관이 만들어진다, 그럼 나는 참선 장소부터 먼저 만들려고 그래요. 참선에 생활하. 언제라도 길거리 지나가든 어디든 간에 잠깐 쉬면서 참선을 하면서 이렇게 그 대신 일일 참선이야. 개인 참선. 뭐 떼죽으로 하는 거 그거는 별로 원치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선방 그런 거 여러 명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권하지는 않는데 뭐 그런 거라도 모일 수만 있다면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언제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과 그러한 그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조사선 일변도에서 가나선으로 그리고 대중을 위한 생활참선으로 활성화시킨 게 우리 경어선사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경어의 활약으로 마치 승려들의 전유물로만 되어 있던 선수행법을 통해 우리 대중은 선을 가까이 하지 못한 과거의 환경에서 아니 수덕사가 좋다는 게 뭐였어?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수덕사가 좋다는 것은 해암스님 때 그 만공스님 때부터예요. 만공스님 때부터 남녀 차별이 없어져 가지고 만공스님이 비구니에게도 그 개를 주잖아요. 그리고 비구니의 견성도 인가하신 분이 만공스님이 아니야. 만섭 비구니 뭔 비구니 있잖아요. 그러한 수덕사에서 여자가 발표를 하면 안 된다니 이게 뭔 개소리요. 어이가 없어요. 나야말로 삼문충소를 당할 뻔했어. 그런데 해암스님이 그 승속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제가 말했죠. 해암스님 열반하시기 전에 그 어디에 망원동이라는 곳을 다 알아요. 해암스님 제가 알아는 망원동이라는 곳에서 갔는데 그때 말했죠. 단임망연님은 증여여불이라 철호진상이요 형탈근진이야 진선무염 어쨌든 승찬의 신신명 그랬는데 그걸 내가 그 해암스님이 거기에 때가 묻었다. 글자 하나를 바꿔라. 그래서 내가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데를 가서 해암스님 전복죽을 끓여준다고 해서 어떤 비구니스님이랑 갔어요. 팔정사에 계시는 팔정사에 있는 그 스님을 찾고자 송훈 스님이에요. 그 스님 우리 집 그 개포동에 있는 자취방에까지 와가지고 나보고 저기 공부 열심히 한다고 청소까지 다 해주시고 갔다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랑 같이 갔을 때 그거를 내가 말했잖아요. 버스 기사님 그 뒤에 이거 하고 저정 장차가 있다가 머리통 부서지면서 그때 그걸 알아내갖고 내가 해암쌤한테 갔는데 나보고 내 제자를 하래요. 이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기면서 스님 이 머리 놓으세요. 저는 안 해요. 무슨 제자 같은 소리. 스님 연세가 100살인데 내가 지금 스님 제자가 돼서 뭘 하겠습니까? 했는데 어쨌든 이 그 해암스님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행법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진짜라니까요. 내가 그 자선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선생님을 하고 교직생활 하는데 어떻게 맨날 땅 파고 들어갔겠어?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나한테는 이제 땅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었었죠. 그래서 생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나 화두가 잡혔었고, 심지어는 뭐 스쿨버스를 타고 갈 때도 화두가 잡혔었고, 가다가 전봇대에 대갈통 부서져가지고 몇 번을 자빠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생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킨 게 우리 경허선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을 가까이 하지 못한 우리 대중에서 벗어나서 직접 접할 수 있는 뭐 없이 수덕사가 내가 그렇게 나를 그거 할 줄은 몰랐지요. 진짜로 그냥 우리 해암쌤이 있었으면 이것들 혼났을 거야. 뭐 그나마 내가 그 수덕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성속의 구별이 없었어요. 남녀의 구별이 없어가지고 그걸 해암쌤이 받아들이셨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실천한 것이 수덕사라고 말은 아주 그냥 뭐 성속의 차별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암스님 제자입니다. 내가 하도 꼴보기 싫어서 그때 그 경허스님 탈의제 갔는데 제가 해암스님 제자예요. 말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철저한 해암스님 제자고, 내가 그 여마시를 100번도 더 들었다는 것이고, 성속의 차별 없이 사부대중 누구나 선을 통한 부처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부처 수행법을 알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경허선사 덕분에. 경허선사 덕분에. 그래서 수덕사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전통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정말 거기는 남녀 구별이 없었고 성속의 구별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와서 받아주고, 그래서 제가들이 많았었어요. 한동안 그 해암스님 제자가 많았었죠. 일반인이. 이로 인해 특히 여자에게는 마치 금기처럼 여겨진 참선 수행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나오잖아요. 이 경허선사가 한 이야기야. 경허선사가 남녀 구별하지 않아가지고 여자도 다 참선하고 수행하고, 응? 그래서 그 가풍을 어디로 물려받아요? 만공스님이 물려받아가지고 견성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해암스님, 아니 만공스님 제자가 여자가 있다니까. 비구니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엽스님, 일엽스님 있죠. 만성 비구니 있죠. 그리고 또 누구지? 제일 먼저 그 비구니가 법 뭐더라? 그래서 이 비구니들한테도 깨달음의 그거를 전법계를 주는데, 여기 있다. 버피. 버피 비구니를 1번으로 주고 만성 비구니, 그 다음에 뭐 일엽스님 이래가지고, 에? 그 여자도 그 전법계를 주잖아요. 뭔 개소리야. 비구니 선복스님이죠. 선복스님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법스님도 얼마나 훌륭하신데, 일법스님, 비구니 스님. 나는 비구서분이라 비구니 일법스님이 훨씬 훌륭한 것 같아. 얼마나 저희가 도가 높고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아닌 거지. 버피다, 버피. 버피 비구니, 만성 비구니.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런 여건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져서 경허선사가 그렇게 했어요. 여자를 무시하지 않고 비구니를. 그 말했잖아요. 뭐였지? 청양장곡사, 보강암, 비구니, 무의당에게 수도 있잖아. 무의당. 이 경허선사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풍토가 만공스님한테 이어져서 수덕사로 넘어와서 수덕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해암스님까지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해암스님 가고 나니까 이것들이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여자에게는 마치 금기처럼 여겨진 참선 수행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누가?
우리 경허선사가 보강암 비군이 무기당에게 주다 해가지고 얼마나 큰 대단한 법문을 내려주는 거 그거 아시죠? 무기당 비군 엄청 대단한 선기를 드러내는 대단한 걸 줬어요.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져서 특히 덕성총님은 승가와 재가를 구별하지 않는 전통을 지금도 철저히 웃기고 있네. 이 책임은 누가 져야지? 이 수덕사의 이런 전통이 깨지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전통, 수덕사는 어이가 없는 거야.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고? 뭘 고수해? 그러고 보면 그거에 단 책임은 설정스님인 것 같아. 설정스님이 너무 유하다 보니까 이게 다 체계가 안 서고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다 알지. 내가 수덕사를 얼마나 오래 들어들었는데 설정스님 35세 때부터 드나들었어. 내가 35세 때부터 드나들었으면 얼마를 드나들었냐. 설정스님이 지금 80인가? 에휴, 설정스님이 그 수덕사 주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담스님이 살아계시고 의함스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문안 인사를 오셔요. 항상 오실 때마다 설정스님 옆에 달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정스님을 많이 뵙고 그랬었는데 속상하죠. 이 설정스님 같은 선승이 없어요. 그나마라도 그분이 참 뭐랄까 심지가 일단은 이제 선에 다 있고 또 본성이 그렇게 저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사비사도 안 하고 모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모양이지 뭘. 뭐 어째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설정스님 보면 딱 하고. 어쨌든 수덕사는 지금 어이가 없어. 응? 땡땡이 2명이 다 해치고 앉아있으니.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져있죠. 오늘날 우바이들, 내가 이 우바이를 일부러 쓴 게 내가 우바이라 내가 이걸 쓴 거예요. 수덕사 덕분에 내가 해암스님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현문해암의 선사상 연구라는 석사 논문을 쓸 수 있었고 경호스님이 제자로 해서 내가 오늘까지 와서 수덕사에 가면은 내가 항상 우바이라. 우바이들도 엄청 아껴줬다니까요. 거기서 그럼 우바이, 우바세, 비구, 비구니를 편견을 두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바이들의 뛰어난 수행력은 모두 이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여기를 우바이를 굳이 든 거는 내가 우바이라 그랬다 어쩔래. 정말로 내가 속상한 거는 나는 이 수덕사를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하나 들었는데 1. 가나선 전통의 계승. 누가? 경화선. 선불교의 마음이 선불교에서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시불이다. 즉심시불이다 하잖아요. 라는 말은 결코 우리 마음이 불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차이롭다는 뜻이다. 마음은 붙잡을 수 없지요. 볼 수도 없지요. 들을 수도 없어요. 신체적 행위는 제약을 받지만 마음은 여기 앉아서 10만 8천리요? 응? 아무리 멀리 떨어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도 그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어.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우리가 왜 그 돈 벌러 많이 갔잖아요. 저기로 중동으로. 그런데 헤어져 있어도 잠깐 남편을 생각하면 같이 있는 거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2억마리 떨어져 있는 곳도 생각 하나로 날아가잖아요. 마음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만큼 자유롭고 신체적으로는 못 가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을 받지만 마음을 쓰는 이런 시공을 초월해. 시공을 초월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무데나 아무런 제약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이 그 부처라는 말은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말의 참뜻은 곧 우리 모두가 각각 불성을 가진 뭐더라? 본래불이더라 말이야. 본래불. 다른 말로 본래 면목이라 하죠. 상태임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내 마음이 부처다라고 라는 한 생각만 일으키면 그 자체가 곧 뭐 자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이 곧 부처로구나 라고 하는 부처자리가 보여?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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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어디 있어요? 부처가 어디 있죠? 여러분 부처가 지금 어디 있어요? 들어. 이것이 곧 수행의 척도가 된다. 뭐가?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자각할 수 있다면, 인식보다 더 정말 자각, 이 마음이 부처다 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선과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참선이라니, 나 참고, 참선도 마찬가지고 참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자는 궁고할 구자거든요. 궁고할 구자. 선은 뭐랬죠? 보일시 호단, 낱낱이 살펴본다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참선 참고라는 한 가지 생각을 행주자와 뭘로? 어묵동정의 생활화로 계속 밀고 나가면 돼요. 뭐를? 중요한 말 다 했네.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뭐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즉 부처다라는 인식을 자각을 하면서 뭘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왜? 뭐 행동 따로 뭐 따로 나중에 가 참선해 그거 하지 말고 참선할 기회가 오면 참선을 또 말할 기회 오면 말을 하면서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것까지 와야 돼요. 그 실력까지 와야만이 내가 화두가 항상 틀려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이 닿으면은 턱 하고 개합하면서 헐러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훌러덩 발러덩 탁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좋아? 인식의 자유로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행동도 똑같이 하니까 법화와 행위라 그러한 경계가 깨달음이지 뭐는 막 깨달았다고 거창하게 말을 하면서 깨달은 자는 뭐더라? 깨달은 자는 말이 없더라. 말하기도 싫어. 깨달은 자가 뭐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나? 다 마음자리로 보면은 다 왔다 갔다 이심전심으로 알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 많은 자는 깨달은 자 아니에요. 그래서 어묵동정의 실생활에서도 계속 밀고 가면서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행위인 일거수일투족이 곧 바로 뭐?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건 하다못해 청소부다. 청소부는 돛 닦을 수 없나요? 나 어떨 때 새벽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갔는데 청소부 소리가 빗자루소리가 득득 들리잖아요. 저 청소부는 저 빗자루 소리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화두를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맨발로 걸음을 걷거든요. 근데 청소부라고 해가지고 화두가 안 잡히냐? 잡혀요. 더 좋아요. 아시죠? 그 주리반특가라고 그지? 부처님의 제도 중에 더럽게 멍청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멍청한 인간이 뭐야 해서 그래가지고 쫓아내. 쫓아냈는데 나가다가 부처님하고 뭐에서 만나? 문 앞에서 만나지. 어디가 주리반특가? 아니요. 우리 그 도반들이 제가 더럽게 멍청하다고 가래요. 아유 그럴 거 없어. 멍청한 게 좋은 거라니까. 이리 와. 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뭘 가르쳤죠? 너는 1에서 10까지만 세. 10 넘어가면 잊어버리거든. 1에서 10까지만 세고 도시 다시 또 1에서 10까지. 이게 주리반특가법이야. 간단데 쓰죠.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게 보기보다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내가 해봤어요. 1, 2, 3, 4, 5, 6, 7 하다가 10까지 톱 내려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야. 놓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리반특가가 깨쳤어요. 깨쳤다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뭐하다고 저기 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도 없고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한다. 근데 난 그런 생각을 내가 가끔씩 그걸 오지랖이 높다 그러나? 오지랖부지하게 넓어. 어디를 가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산더미 같은 그릇을 넣고 수세미로 닦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러운 거야. 왜 부러워? 저 때가 가장 집중이 무념무상으로 갈 수 있다니까. 그때 이제 화두를 잡으면서 그릇을 닦으면 그릇을 닦았는지 뭐 했는지 아주 그 시간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 귀한 시간으로 변해서 수행차가 되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저 사람도 하도 설거지 하면서 화두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디를 가다가 군밤 장수가 있어. 저 사람 군밤이에 뻥뻥 튀기면서 그 화두를 잡고 있으면 화두가 펑펑 하면서 자라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화두를 잡고 있었으면 이러고 다닌다니까. 길거리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여건이 아주 많아요. 많다고요. 운전기사님 저거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만 맘먹으면 화두는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화두를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한번 실천해보라니까. 진짜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밤에 이제 주로 밤에 하죠. 왜냐면 낮에는 사람들 눈에 있으니까 밤에 10시 넘어서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 걷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발을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 되라고 맨발로 했는데 내 맨발은 어디 갔나 없어. 어?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걸어야 할 산책길을 다 딴 데로 가고 앉아있어. 무념무상으로 가니까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디를 가든 어떤 시간이 되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이 수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예요. 다만 그 조건들이 좀 좋느냐 안 좋느냐라는 것뿐이지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들게 바로 수행임을 직시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수행이 무르익어가는 거고 정진이다. 그게 정진. 응? 정진하세 정진하세 부처님의 바른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전 노래를 되게 좀 좋아해요. 그런데 그 노래 속에 내 거를 담으면서 그 의지를 전 부처님께 노래로 많은 그 약속을 하고 그 많은 원력을 세웠던 것 같아요. 어디 법당 가서 아무도 없잖아? 그럼 혼자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이래가면서 감정 넣어서. 근데 그런 의지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생활 속에 쌓여져서 지금까지도 나는 생활 속에서 노래 속에 그 부처님한테 원력을 담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의지를 담을 때도 정진아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한 거야. 정진하세 정진하세 이거 뭐든지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거 빼고 수행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이 생활 속에 다 있어요. 어려운 여건이건 안 어려운 여건이건 그 본인 스스로가 해 나오는 얘기 또. 가나서는 이목구란 화두를 잡고 참선하는 선수행의 방법이죠. 이목구는 가장 간단한 시신마지요. 그래 안 그래? 신마 이시 있잖아요. 신마는 무엇인가라니까요. 신마가 무엇인가고 이는 이시자 쓰는 거죠. 지저시기 할 듯이 화두를 통해서 수행자가 큰 의심을 일으키고 스스로 그 의심을 해결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라는 얘기요. 별건 아니죠. 의심을 타파하는 게 간화선이고 그게 화두고 화두를 타파하라는 얘기야. 그 타파가 뭐냐? 깨트려.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을에 의해서 도입됐어. 우리나라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간화선 두국 대해종고죠. 대해종고부터 간화선이 있었죠. 조선시대 경화선 사이에서 아주 크게 발전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거는 경화선사 때문이죠.
경화선사가 가나선을 소개했고 가나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우리 선방에 전부 다 가나선의 그 수행법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 불교는 전통 가나선이에요. 이렇듯 최근에는 한국 선불교의 중심이 되는 가나선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이나 불교 초신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교 잡지가 나왔다. 뭔 잡지? 어이쿠 뭐야 이거. 영어. 그때 당시에는 영어 이런 잡지가 좀 있었었어요. 저도 이거 봤는데 한국의 가나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불교의 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교 개간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얘기죠. 젠. 이것도 웃겨. 젠이 뭐야, 젠. 젠이 일본에서는 선을 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영어로 번역할 때 젠이라고 할게요. 선이라고 할게요. 서양인들은 젠을 먼저 알죠. 서양인들은 선을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젠을 먼저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안 줘.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이 젠을 전부 다 일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S-E-O-N 이렇게 쓰죠. S-E-O-N 얘는 Z-E-O-N 다 선인데 우리는 젠 여기는 선 젠 앤드 컬처 그래서 불교 앤드 뭐 문화 선문화라고 해갖고 그동안 불교계 잡지가 각 사찰의 사보순이었던 만큼 젠 앤 컬처는 생활에서 실천하는 선과 선문화를 통해 우리 시대의 삶을 선으로 이끌겠다는 취지를 포방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선문화를 했는데 그리하여 디자인과 편집진 등의 차별화를 뒀다. 이러한 흐름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으로 불교의 생활화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생활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이 박사 논문을 쓸 때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많이 빗나가 있고 대중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이런 얘기죠. 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